네, 바이오 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창업은 내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고 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 아주 소중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이사, 파인인사이트 신현경 대표,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정윤섭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제 저희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창업. 이 말만 들어도 좀 설레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창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모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좀 세분화해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바이오, 요즘 너무 뜨겁잖아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온 국민의 관심,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 바이오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창업 중에서도 바이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분 한 분씩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배 순으로 가볼까요? 딱 봐도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로 연배실 것 같은데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융합금융처 우리 정윤섭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윤섭 센터장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이름 그대로 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고요. 특히 저희 융합금융처는 일반적인 정책 자금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한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이제 부서고요.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전통 제조 산업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창업자들에게. 그렇죠. 다음은 우리 파인인사이트의 신현경 대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인인사이트의 신현경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쌓았던 시장 중심의 경험들을 가지고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한 지 3년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너무 좌충우돌을 했는데 그 스토리를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곧 우리 신현경 대표처럼 이 자리에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 우리 정순욱 이사 함께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투자 심사를 맡고 있는 정순욱 이사라고 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초기 기업이 상장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수여를 하고 중간에 이제 필요한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도움을 같이 드릴 수 있는 자문 역할도 하는 그런 이제 총체적인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비 투자자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더하기 바이오 헬스케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세 섹터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창업, 어떻게 과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는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지원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펀딩,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과연 이 혜택을 내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분류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케어 창업의 규모,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몇 개의 회사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이 규모가 궁금해지는데 이거는 우리 전순욱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창업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쪽 창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사실 상장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이제 사실은 명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37개 기업이 약 2조 정도의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137개 기업이 투자를 받으셨으니까
뭐 한 5년 정도를 기초로 보면 한 2,000개 정도의 바이오 기업이 현재 아마도 개발 중이시지 않으실까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센터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센터장님이 계신 곳에는 정말 다양한 직종 네. 맞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센터에 대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공단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모르더라도. 저희 공단이 1년에 한 2만 5천여 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도 한 5% 정도라고 보이고요. 근데 단지 특징이 있는 게 지역적인 좀 특색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좀 대도시 중심으로 좀 모여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5% 정도. 그 5%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대표님. 그렇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병원에 이제 25년을 다녔는데요. 우연한 게 이제 기술 자문, 의료기기 자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봤는데 병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은 기계를 10년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인 정신으로. 근데 그게 성공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사업을 한번 하면은 이건 성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근무하던 곳이 이제 화상 전문 병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화상을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화상을 입으셨을 텐데 화상을 입으면 이게 화상이 몇 도인지를 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계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손을 잡고 창업을 했죠. 이게 전 세계에 없으니까 최고다라고 해서 한 3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또 핫하게 되면서 네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화상 심도기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중심의 의료기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공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매우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제가 스타트업 할 때 이렇습니다라고 진심의 어린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분도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은 굉장히 만족도를 한번 여쭤보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나요?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창업하신 지? 예, 지금은 안 했으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아마 3년은 지금 하시는 일보다 한 100배, 1000배 힘드실 텐데 3년 후 저 정도 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뿌듯하시고 뭔가 더 하고 싶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정순욱 이사와 정윤석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창업을 하신 이런 우리 창업주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뿌듯하시나요? 저희가 보통 업체를 방문을 하면요. 방금 사회자분님이 물어본 질문을 저희도 동일하게 합니다. 네. 대표님들이 뭐 바로 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창업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예전에 회사 생활 하셨을 때가 좋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사업하시면서 대표님 되신 게 좋으셨습니까? 여쭤보면요. 네. 열에 9분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순욱 이사님 좀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 사업, 직장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좀 복잡한 보너스가 여러 가지 네, 네.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이런 좋은 네. 사업가분들을 만나서 저희의 자금을 통해서 어쨌든 목적하는 바를 이루시는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익 쉐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말씀하시면 같이 사업을 했다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가끔 이제 피를 섞는다는 말씀도 이제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특히나 요즘같이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분위기보다는 이제 내가 뭔가를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내가 만든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남들이 내가 만든 제품을 쓰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장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시장이 굉장히 넓혀서 저희가 창업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창업자분들이 많이 지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기쁘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가 이제 많다라는 점은 좋고 대표님들은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저희는 좀 덜 고생하고 그래요. 이익은 쉐어하는 이런 좋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짓궂으시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현경 대표님은 이렇게 방송 같이 함께 하시다가 대표님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네. 불쑥불쑥 물어보셔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맨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정윤섭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과 일반 창업에 대한 부분, 이 시작하는 단계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큰 틀에서 보면요. 네네. 큰 차이를 두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다른 업종보다도 특히 이제 대표님이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하신 분들이 네네. 창업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시고요. 저희도 이제 미팅을 해보면 특히 뭐 의대 교수님이시거나 뭐 약사님이시거나 뭐 아니면 그 연구소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이제 연구 활동을 했던 분들이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뭐 지금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뭐 말씀을 이제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이제 기술을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특히 내 기술이 아닌 남의 기술에 대한 비교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사회가 원하는 네. 어떤 부분들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다 못하시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무작정 창업부터 하시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무작정 창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에 자신감이 많으시니 우선 그것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좀 네,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되시면 차마 이제 준비 못 하셨던 부분들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그 부분들을 혼자 해결을 하시려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섹터에서 각종 지원과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부분에서부터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주로 정책 자금을 다루는 기관이고요. 창업 자금이 아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자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창업 자금이라고 하면 이제 예비 창업자부터요. 업력이 이제 7년 미만 기업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창업 자금이고요. 저희 보통 1년 예산의 한 20%인 한 1조 정도를 저희가 창업 지원에 이제 자금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뭐 심사가 있겠죠. 잠시 후에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거기에 적합하면은 예비 창업 자금부터 예. 7년 미만의 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알찬 시스템이 아직 기회가 있으시네요. 3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3년이 됐으니까 곧 7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7년 이후에는 어떤 또 것들을 해주시는지. 7년 이후에는 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떻게 네.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저희가 네.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창업 단계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상장 전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이제 7년 이후부터에 필요한 자금을 하는 이제 뭐 사업들 뭐 해서 저희 직원들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하고 상담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저는. 같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든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좋습니다. 우리
한국투자 파트너스 우리 정순욱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조금 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해지는 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께 처음에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네네. 일단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창업을 하신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개발이 또 후행이 되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내년부터 예를 들면 제품을 팔 수 있는 상태가 대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이템과 방향을 어느 정도 잘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면 꽤 많은 돈과 시간이 이제 투입이 된 이후에 막상 그때 시장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남들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이제 목표하시는 것이 이제 빅파마가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서 기술을 사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목표로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비슷한 경쟁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적응증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템 선정을 잘 하신 다음에 이제 방향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공부를 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심사를 하면서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이제 자금을 좀 요청을 하실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쁘죠. 이미 저희가 고민할 거를 미리 이제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위 시리즈 A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다 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눠서 쪼개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개발 단계에 따라서 계단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통 이제 시리즈 A, B, C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리즈 A는 보통 한 2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저희가 보통 시리즈 A라고 하고 있고 B는 한 50억에서 70억, C는 한 1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바이오 헬스케어는 연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연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 VC는 어쨌든 전주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투여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리즈 A서부터 사실은 관여를 해서 B, C를 거의 다 같은 기간에서 끌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VC를 만나셔서 처음에 투자를 잘 받으시면 굉장히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우리 신현경 대표님께는 반대되는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년 되셨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안 해봤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직원 관리부터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가장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창업했을 때 저는 뭐 사람들은 많이 자금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자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두 분들이 많은 혜택을 주셔갖고 저도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 자금, 뭐 청년 채용 자금 엄청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보다는 사실 사람 관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 예. 이제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있던 직장은 이제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한다. 그럼 적어도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됐는데 지금 미달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직원들의 스펙이 오질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힘들었었던 거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발표 자료 준비해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발표 자료를 제가 밤새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3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은 저랑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이제 있어서 안정되었는데 초반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직원 관리, 직원과의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가장 힘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와닿습니다. 우리 정임석 센터장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 창업하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부분을 초반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던지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면은요. 네. 보통 중소기업의 아이템이 100가지가 넘고요. 또 네네. 그 100가지가 넘는 만큼 100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부터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중소기업을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이제 좀 다르세요. 어. 첫 번째로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표님이 직원을 상대를 할 때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와 그 업무적인 관계를 맺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하고 나하고 형 동생 아니냐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금평을 하신다던가 월급을 주실 때가 되면 갑자기 이제 월급 되게 업무적인 관계로 이제 접근한다던가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원들이 좀 혼돈을 갖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 연구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기술의 파트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영업, 그 적어도 세 개의 파트가 아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대표님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창업 초기에는 거의 100%라고 보이고요. 한 5년차, 7년차 정도 되셔야지 대표님이 차지하시고 있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 세 가지를 다 전공하신 분은 아니실 거예요. 경영을 하시던 분이시든지 기술을 하시던 분이시든지 영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한 축을 차지하고 남은 부분을 직원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하는 역량을 대표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기술자시면 다른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업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직원들의 역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계속해서 인력을 뽑고 투자를 하는 좀 그런 언밸런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금전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외의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우리 신영영 대표님 아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직원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yes 또는 no? 저는 그래서 제 후배들만 데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네요. 자, 우리 정순우 기사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창업을 준비하시고 창업을 성공을 하셔서 창업을 쭉 하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되게 좋은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말 그 인간관계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 먼 길을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랑 헬스케어 분야는 좋은 인력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씨가 말랐다는 얘기도 이제 사실 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사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야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험과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많은데 인력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고요. 일단은. 좋은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 이제 계속 확보를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은 아예 차라리 공동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톡 옵션을 통해서 지분으로 어쨌든 로열티를 좀 높여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신지라 지인 찬스를 써서 뽑으셨다 하더라도 지분을 좀 가지고 계셔야 그렇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발런티어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사심도 높아지겠죠. 애사심 많이 네. 높아지시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표님이 사실 외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창업을 하시면 기업에 있으시거나 이제 학교에 계시던 분들이 많은데 그 교수님들 좀 덜하신 편이신데요. 기업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좀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술 친구가 되어드리고 근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희의 큰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자는 대표님한테는 약간 피를 같이 섞었으니까 공동 어떤 그 운명체이자 네.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원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저희한테 쉐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그걸 좀 듣고 물론 솔루션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고충 이제 그 그래요. 쉐어라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금에 대한 부분일 줄 알았더니 인간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창업자들 새내기 창업자 분들께서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에서부터 그간의 고충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번째 섹터가 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더니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 우리 정윤섭 센터장님하고 정순우 이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두 번째 거는 큰 고민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각종 지원과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책, 혜택들,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혜택들과 지원책이 있을까요? 중앙기관에서는 중앙기관대로의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네. 그게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뿐만 아니라 뭐 신보, 기보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부 정책성 은행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지자체에서 또 운영을 하는 각 또 지원 기관들도 또 별도로 있고 그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되게 유사하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비슷하게 카피를 하고 카피를 해서 만든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냥 인터넷에 요즘은 아마 검색만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제가 뭐 어떤 지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는 있다고 보이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도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고 이제 기관들마다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기관에서도 흔히 말하는 지원을 받고 저쪽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많이 이렇게 중복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 다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돼서 저희도 이제 전산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어느 기간에 언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이만큼 지원을 받으셨으면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도 이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을 많이 이제 찾아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뭐 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 아무 데라도 가시면 충분히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요.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근데 그 말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다른 곳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그것 또한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그게 뭐 오히려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 안 받으면 나한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한 군데를 가시더라도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이사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실 때 가장 힘든 건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렇죠. 자금들. 초반에 들어가는 자금들 그리고 중반 그리고 또 회사가 성장을 하는 어떤 과도기에 또 들어가는 어떤 자금들이 다 성격이 다를 텐데 지원책과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한국투자 파트너스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보통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펀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사실 저희 이제 펀딩 기관이기 때문에 돈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성적인 어떤 밸류 애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인데요.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뭐 중진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좀 분리를 해보자면 공공섹터에서 지원하시는 바가 있고 저희 같은 이제 민간 투자회사에서 지원하는 영역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공섹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들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그 아까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K 스타트업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웬만한 이제 사실 지원 프로그램들이 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초반에 어떤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창업 투자를 받았어요. 창업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시는데 어떤 심사 기준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중복적인 확인 작업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예, 저희는 뭐 일단 중복 이슈는 당연히 민간 영역이니까 딱히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으신 기업들이 저희가 봤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제 오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들여다보시기에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대학이면 대학, 뭐 출연연이면 출연연 아니면 민간 사이드에서도 창진원이나 이런 곳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벤치마킹 할 만한 기업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벤치마킹 타겟을 하나 정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과 어떤 수혜를 받으셨는지를 뭐 대표님과 한번 좀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그래요. 취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심사도 까다로울 거고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의 보증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들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신영 대표님 어떤 지원 받으셨어요? 처음에 창업하실 때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난 나의 자금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지원을 받으셨다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기보회에서 벤처 승인을 받고 첫 번째 이제 1억의 이제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부 과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주관 기관은 할 수가 없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그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참여 기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 또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 하는 과제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청년 채용 공제 뭐 이래서 또 정부에서 또 직원들 채용하는 공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다양하게 그 시기에 맞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딱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3년 동안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정부 그리고 네.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런 혜택은 놓치지 마라. 네.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창업을 하신 분들, 네, 네. 나라에, 예. 지자체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라 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으시면 없으셔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받진 않았는데 네. 저한테 가장 추천을 많이 해주시던 프로그램은 팁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 예. 그래서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제 자금을 주는데 10억까지가 되고요. 그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내지도 않고 오. 그다음에 보육도 해주고 그런다 그래서 팁스를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는 지금 하던 것들이 있어서 못 받긴 했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윤섭 센터장님께 질문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팁스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팁스를 제외하고 이런 정책, 이런 거는 정말 알찬데 이거는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그 팁스 프로그램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요. 하실 텐데, 좀 트렌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돈이면 돈, 아니면 뭐 R&D면 R&D, 이제 이렇게 그 단기적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원들을 이렇게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지원으로서는 이제 뭔가 효과적인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치마킹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에 있던 사례들. 근데 해외에서는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연구단지나 보통 연구단지에는 이제 대학교도 들어와 있고 연구소들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벤처들도 들어와 있고 그런 이제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타운에서 이제 R&D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이제 펀딩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정부도 팁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해갖고 최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6억, 뭐 7억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그 팁스에 입교를 해 있으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네네. 본인들이 이제 머릿속에서만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제품을 이제 실질적인 제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해주시는 이제 멘토분들이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포트를 해주고 특히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들도 그 팁스에 같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고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시드머니 투자 단계에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분들이 다시 VC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회사가 지속적인 펀딩 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저희 중진공에서도 이제 요것보다는 좀 작지만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들 하나 갖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요. 네. 1911년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이제 17개 이제 학교에서 1년에 1,000명의 입교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제품 개발을 위한 이제 최대 1억의 이제 자금 지원과 함께 교육, 멘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개척, 특히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부분까지도 이제 토탈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지원과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어느덧 세 번째 마지막 섹터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펀딩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세 번째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신현경 대표님 또 지금 두 번째 섹터까지는 현재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질문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씀도 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예상과 함께 세 번째 섹터 펀딩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순욱 이사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창업하면 펀딩이죠. 펀딩하면 또 창업이 생각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펀딩도 있고 뭐 정부의 지원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펀딩 말고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펀딩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펀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 용자 보증이라고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다 사실 그게 펀딩 영역이고 비펀딩 영역이 이제 과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도 자금 아니면 연구비를 일부 이제 보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펀딩이 아직까지는 워낙 이제 저희 그 중진공에서 잘해 주셔가지고 고민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돈이 그렇죠. 개발 과정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과제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사업화까지 가는 연구비를 확보하실 수가 없으세요.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펀딩과 관련된 것이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 사항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딩 기간도 많고 루트도 되게 많고요. 팁스 프로그램도 있고 엔젤도 있고 엑셀레이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펀딩 기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개념이 잡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메이저한 부분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런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팁스와 같이 약간 살짝 엑셀레이팅 펀딩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바로 VC 태핑을 하실지라는 고민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는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엑싯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펀딩을 하는 주체는 정부 사이드 외에는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결국 저희는 몇 년 동안 어쨌든 회사한테 돈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나중에 회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엑싯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상장 시장에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주주 지분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펀딩을 조성을 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지분을 될 수가 보신다는 있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투자할 때 회사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명부인데요. 네. 대표이사님께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신지 저희가 굉장히 유의하게 보는 이유는 엑스 시장이 다양하다면 사실은 상관없고요.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라는 이제 상장 시장에 리스팅이 된 회사들이 주주 명부를 보면 우리나라랑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대주주 지분율을 좀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펀딩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주식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되지만 내 주식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지분율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지만 투자는 피를 섞는다는 건 결국은 피 같은 나의 주식을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계속 희석이 되시다 보니까 대표님의 지분이 계속 줄어들게 돼요. 투자를 받으시면 받을수록. 근데 이제 바이오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돈이 이제 예상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계단 형식으로 이제 잘 받으셔야 사실은 엑식 가능한 지분율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이제 초기의 자금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단계별로 나눠서 자주 펀딩을 받으시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네네.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말씀 나온 네네. 김에 한번 계속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조건들 있잖아요. 펀딩을 뭐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 파트너스에게 투자를 받고 네. 싶어 하신다. 우리 신영경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러시다 한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주주의 지분율도 좀 보신다고 네네. 하셨고요. 또 어떤 조건들을 살펴볼까요? 기업의 뭐 내용은 뭐 더 탄탄히 보시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좀 보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좀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난감하죠, 난감한 사실은. 좀 질문이실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일단은 저희도 하나의 운용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보다 저희가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정형화하기 어려운 투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역량이 많고 그 주관성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점이지만 근데 또 투자 기간을 많이 만나보시면 생각보다 또 비슷한 피드백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주관적인 어떤 그 투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또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조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대표님을 보죠, 당연히. 대표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저희 돈을 가지고 잘 개발을 하셔서 소위 뭐 상장이든 M&A까지 끌고 나가실 수 있는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계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퓨테이션 체크를 저희가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뵀을 때 이분을 다 알 수가 그렇죠. 없죠. 그래서 뭐 이걸 방송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착하게 사신 분들은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템이 얼마나 저희는 사실은 물론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좋은 심사역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MD 출신도 있고 PhD 대부분 PhD 심사역들인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비슷한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아이템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는 점. 그래서 이게 결국 매력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대표님을 보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크게 공통적으로 봅니다. 네. 대표님 보셨어요? 맞죠? 우리 신영경 대표님 이제 보셨고 질문이 두 가지가 그래요? 있는데요. 질문해 일단 주시죠.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회사 아이템이 어떤지를 좀 한번 그렇죠. 듣고 싶고요. 아까 다양한 네. 바이오 산업을 하시고 계신 동종 업종들에 계신 분들 보신다니까 그 보는 눈이 탁월하다. 네.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예. 또 그래서 하나는요? 또 하나는 그 투자를 받을 때 VC를 갈 때 그런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해요. 좋은 VC를 찾아라. 근데 저희는 이제 좋은 VC가 뭔지 모르거든요. 좋은 VC를 찾는 조건, 방법 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좋은 VC를 만나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단 뭐 첫 번째 회사 내용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서 자세히 좀 제가 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네. 네. 네, 일단 좋은 VC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있는 VC라는 게 일단 1차적인 선정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C라는 이 업태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전부터 벤처 캐피탈이 운영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본시장에서 어느 정도 롤을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미국에서야 뭐 굉장히 많은 VC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VC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는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하면 상장이나 M&A까지 잘 끌고 가시는 VC인 거죠. 그리고 VC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회사에 대한 뷰포인트라든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리드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VC는 어쨌든 경험 있는 VC는 아마 금방 검색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규모도 좀 있고 업력이 좀 오래된 VC겠죠. 그다음에는 반드시 어쨌든 VC의 심사역분들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만나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은 다른 VC들한테 우리 회사를 어필을 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어택 포인트를 방어하기 위한 좋은 이제 사실은 또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VC는 경험 그리고 가능하면 그래도 좀 좋은 VC를 많이 만나시려고 노력을 하셔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금 여기 회사 한국투자 파트너스 같은 어떤 이런 투자 펀딩의 어떤 조성이나 지원을 해 주는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예. 펀딩을 어떻게 과연 준비하고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제 두 가지 펀딩 쪽 일을 합니다. 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회사인 KB를 통한 그 모태펀드 펀딩이 저희 이제 중진공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딩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네네. 이제 근데 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펀딩을 어떤 식으로 국한 지어서 이렇게 던진 질문인지가 솔직히 조금 저도 아까 들으면서 이제 애매했었는데요. 아주 협의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진짜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투자 활동을 통한 이제 VC들을 위한 펀딩만으로 이제 한정을 짓는다면 이제 그거 말고도 보통 저희 이제 엔젤 조합에서 네네.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통 인터넷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얘기도 있을 테고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저희가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제 모태 펀드도 있을 테고 상당히 이제 종류도 다양하죠. 많고 다양하고 한데요. 그 사업을 지금 이제 준비하시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냉정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회사의 모습에 대해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순수하게 예전 전통 이제 제약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의료기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네. 분야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뭐 AI라든지 네트워크 또 빅데이터 같은 이제 IT 기술까지 이제 같이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요즘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과연 IT 회사일까 바이오 기업일까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이제 네. 주변 주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주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런 시리즈 펀딩을 통해 가지고 상장까지 가는 이제 제약 회사의 스탠다드한 모습도 있으실 테고 뭐 의료기기인데도 저희가 생각하는 뭐 하나의 뭐 수십억 고가의 장비부터 해가지고 아주 단순 측정 기기도 있을 테고 뭐 거의 이제 식품 산업에 유사한 이제 건강 보조식품 보조 기기까지 상당히 그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우리 회사가 이게 이제 투자에 적합한 회사의 모습인지 아니면 대출에 적합한 회사인지 또 대출을 받으실 때도 이게 이제 민간 흔히 말하는 시중 은행에서 이게 선호하는 분야인지 아니면 정책 필드에서 소환하는 분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아까 저희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너무 펀드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희석이 되고요. 결국은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도 높이면서 투자를 받는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 방어할 수 있는 지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의 경영을 통한 이윤이 제3자에도 보여줘야지 기업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펀딩을 받으시는 게 맞지. 그 전 단계라면 무리하게 펀딩을 받으시는 것보다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자금 조달 소스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좀 알찬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경 대표님 막 얘기 들으시면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네.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스타트업 그렇죠. 하시는 분들에서는 사실 대출이 뭔지 펀딩이 뭔지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은데 꼭 센터장한테 상담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럼으로써 우리 정원수 이사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파인인사이트 고민 좀 해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들은 정보는 단 하나 네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사업을 그렇죠. 하시는 걸 그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이제 디지털도 그렇고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력도는 굉장히 큰 에어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트렌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뭐 AI, 그다음에 융합 말씀하셨지만은 헬스케어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IT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언택트 기술들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는 굉장히 선행해서 회사를 발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IT와 바이오 그리고 거기다가 비대면 진료 네. 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대표님 회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두 분이 좋은 결과가 그리고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윤섭 센터장님도 한번 같이 뵈면서 얘기해 보시면 방송을 계기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좀 여담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투자파트너스 정은숙 이사님의 그 회사에 어떤 펀딩을 받은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있나요? 굵직굵직한 회사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네. 이야기가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일단 뭐 많이들 아실 회사들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네. 티움 바이오 최근에 상장을 이제 한 티움 바이오도 있고 저희가 매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상장 기업들을 저희 투자 기업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 자금을 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회사들이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희 투자를 받은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건대 올해나 내년까지도 좋은 회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상장을 통해서 여기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엽죽기가 사실 조금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스치고 지나가실 것 같은데. 뭐 기업명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저희도 왜냐하면 이제 공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 보통 뭐 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숫자가 한 63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저희 중진공에서 1년에 뭐 한 2만에서 3만여 개 업체, 그럼 저희가 뭐 평균 대출 기간을 봤을 때 8년이면 20만 개. 그러면 저희가 이제 1979년도 설립된 이후로 이제 저희 거의 뭐 40년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기업 중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은 저희 중진공하고 거래를 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두 분 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갖고 3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영경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하면 도전, 열정, 나 상장해서 크게 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초반 3년 무짐듭니다. 하지만 버텨내면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저희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순우 이사, 우리 새내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그 K바이오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예비 창업자분들께는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이신 분들께서 잘 사업을 준비를 하셔서 저희 회사 IR룸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정윤섭 센터장님 또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창업이라는 게 되게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네. 되게 힘든 현실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많이 업체를 방문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업체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고요. 저도 벌써 이제 건 2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대표님들과의 꿈,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들을 많이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대표님들은 결국에는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뭐 성공이라는 게 뭐 100% 다 상장은 아니지만 네네.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만족을 하는 결과물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열심히 도전하신다면 또 그 도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도와드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오늘 또 우리가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런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계속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덩치가 큽니다. 네. R&D 기술 개발할 때도 상당히 많은 펀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의학적인 기술에서부터 아주 IT적인 기술까지 아주 융복합적인 또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아마 대표님 혼자, 그 기업 혼자 이 모든 거를 다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트너를 만날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좋은 뭐 VC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게 꼭 작은 펀딩에 의한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파트너, 영업적인 파트너, 상당히 많은 이제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십니다. 근데 대표님들을 뵈면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저 파트너한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하고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과연 내가 자신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파트너일까? 그 부분을 좀 먼저 고민을 하셔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리고 그런 전략들을 공유한다면 그런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창업,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창업 새로운 내일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정과 도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다가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완성이 되고 그럼 여러분이 그 성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